언제 어디서나 쉽게 중독되는 인간이라고 정의를 해서 광고의 효과성은 전례 없이 진짜 좋아요. 중독이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중독 경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칙한 경제 염현석입니다. 오늘도 발칙한 서점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발칙한 서점인데 앞에 책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게 읽다가 집에서다가 그냥 소장으로 그냥 놔둬버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호모 아딕투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언제나 저자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김병규라고 합니다. 아딕투스라는 말이 좀 낯설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아딕투스가 이제 어딕션, 중독의 의미인데요. 저희 이제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호모, 속에 속하는 이제 다양한 이제 인류 중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피엔스. 그게 이제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런 이제 이명법을 사용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저는 지금 시대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중독되는 인간이라고 정의를 해서 호모 아딕투스라고 붙여봤습니다. 네. 책 내용 중에 중독 경제라는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이 중독 경제라는 말 저자 직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독 경제라는 게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을 이익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경제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테크 기업 그리고 이제 앱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지금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걸 또 이익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건 많은 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중독 경제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돈이 됩니까? 그 과정이. 일단은 이제 뭐 대놓고 중독이란 표현은 사용을 안 하는데 앱들에 들어가 있는 장치들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중독을 목표로 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내부에서는 이렇게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 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중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독을 목표로 하는데 왜 이제 그 테크 기업이나 앱 기반의 사업자들이 중독을 목표로 하느냐? 중독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광고의 성격이 변화한 건데요. 과거에는 광고라는 게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광고의 효과성은 전례 없이 진짜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모든 사업자가 광고를 하고 싶겠죠. 그렇다 보니까 광고 자리를 제공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테크 기업들이나 앱 기반의 사업자들이 광고 자리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이런 광고 사업자들이 돈을 벌려면 사람들이 앱에 자주 들어와야겠죠. 그래야 광고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이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광고의 효과성이 높아지니까 그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독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의 성격 자체가 변했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소비라는 것 자체가 되게 단편적이고 이례적이었어요. 물건 하나 사고 나면 뭐 고장나거나 다 다를 때까지 잘 안 샀죠. 모든 게 이제 단편적이고 이례적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연속적이고 확장적이에요. 그러니까 물건도 뭐 이제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나 컨텐츠도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제 우리가 즐기고 있고, 또 매장도 이렇게 파는 물건 자체가요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삶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제품을 한 매장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물건 하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최대한 자주 이곳에 들어와서 물건 구경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제품 구경을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커머스 업체들도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그냥 물건 하나 판매하고 영화 한 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한 사람들을 붙들어 놓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중독이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중독 경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처음에 이제 안 쓰면은 이렇게 중독이 안 생기는데 일단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 안에 사람을 중독시키는 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아, 제가 잘 안 사용해봐서 모르는 거군요. 아무래도 요즘에 간 이런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 이런 중독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기존 기업들과는 완전 판이하게 다른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였거든요. 그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좀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존 기업들은요
그러니까 제조사 중심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물건 하나 파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만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물건을 출시하고 판매를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이런 테크 기업들은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반영하고 마인드 자체가 기존의 제조사들은 하나 잘 만들어서 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반응에 대한 대응 같은 게 그냥 마인드 자체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테크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네. 자기네들이 제공하는 상품을 수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앱 기반으로 이제 사업이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조사들이나 기존 유통업체는 사람들이 물건이 필요하지 않으면 찾을 일이 없어요. 일상하고 분리가 되죠. 내가 네. 신발이 필요했을 때만 브랜드에 대해서 찾아보고 매장에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앱 기반의 사업자들은 일상 24시간 사실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네. 늘 굉장히 일상생활과 밀착된 형태로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이 친근감도 느끼고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네. 이들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기존 제조사들은 점점점 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이 테크 기업들은 늘 일상과 밀착된 형태로 많은 데이터를 얻어내고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점점점 더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독하면 네. 사실 뭐 좋은 의미의 중독도 네. 있을 거고 네. 좀 우려스러운 중독도 네. 있고 그런 네. 교수님도 학부형 있고 저도 학부형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아이들의 이런 게임 관련된 것도 네. 되게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는 순간 이게 게임도 좋은 방향의 중독으로 좀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럼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 네, 뭐 네.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실 게임도 좋은 게임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게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게임이 나쁘다, 유튜브가 나쁘다 이렇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제 아이 같은 경우도 뭐 게임 맘대로 해, 유튜브 마음대로 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작정 이렇게 뭐 게임을 막 하거나 유튜브를 하는 게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때문인데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실 뭐 선악에 대한 판단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을 더 보게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데이터가 있는데 컨텐츠의 자극성이나 선정성이 너무 이제 심하면은 네. 페이스북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금지를 시키게 되는데 그 경계선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몰입도가 급증을 한대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네. 뭐 선악 판단은 안 하지만 네. 그런 컨텐츠를 이렇게 종종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쇼폼을 계속 넘기다 보면 갑자기 막 되게 자극적인 게 네, 나오고 네, 네. 유튜브도 보다가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은 계속 중간중간에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그런 컨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에게 이제 중요한 게 알고리즘에 대한 대항,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나를 맡기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네. 자기 스스로 뭐가 좋은 컨텐츠인지 판단해서 찾아서 볼 수 있는 능력.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임이 좋은 게임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안목만 가시면요. 네. 아이들 게임 맘대로 하게 하고 유튜브 보게 하셔도 돼요. 그럼 안목을 어떻게 가실 것이냐. 거기에서는 일정 기간 부모가 좀 노력을 해줘야 돼요. 뭐 이걸 영원히 계속하는 게 아니고 몇 달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네. 아이들이 유튜브를 볼 때 게임을 할 때 꼭 같이 하세요. 아, 옆에서 같이. 네, 같이 즐기세요. 놀이처럼. 네. 아이들은 이제 부모랑 함께 노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노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대화를 이제 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판단 기준을 계속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아, 난 이 게임은 너무 폭력적이어서 나 이거 싫은데 다른 거 하자. 아, 나 이 유튜버 나 이거 좀 별론 것 같아. 우리 다른 유튜브 보자.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는 계속 놀고 싶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좀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해서 그런 쪽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이게 좋은 거구나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생겨요. 네. 제 아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린 시절에 서프라이즈 에그라고 네. 이 계란 모양의 초콜릿인데 이거를 몇 시간씩 보고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잠도 안 자려고 그래요. 아, 그 깨는 영상을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뭐가 나오면 짠하고 나오면 네, 네.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쾌감을 느끼거든요. 아, 이거 되게 심각하다 해서 그 시점부터 애가 유튜브 볼 때 꼭 같이 보고 네. 게임하려고 그럴 때 꼭 같이 했어요. 아. 되게 그것도 그냥
부모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이 네. 친구처럼 진짜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뭐가 좋은지에 대한 판단 기준만 생기면 네. 유튜브 너무 좋고요. 게임도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좋은 게임하고 좋은 유튜브 보고 뭐 너무 좋죠.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네. 게임도 공부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또 다른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네. 네. 좋은 경험이요. 네.